안녕하십니까. 전공단 TV입니다. 손해평가사 1차 농업재보험령 편 제9회 기출문제 풀이 시간입니다.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지난번 시간에 9회부터 했어야 되는데 8회부터 기출문제 풀이가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순서가 조금 바뀌었는데요. 이해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인트로로 또 한번 들어가기 전에 말씀드릴 수 있는 거는 손해평가사 1차 시험에서는 세 과목 모두 기출문제만 모든 지문들을 정확하게 파악하고 있다면 기출문제만 가지고도 다 풀어서 합격하는데 크게 문제가 되지는 않을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기출문제 모든 지문 하나하나를 이해해가면서 그렇게 푸셔야 합니다. 그러면 문제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농업재보험법상 용어의 정의로 옳지 않은 것은 농업재해란 농작물, 임산물, 가축 및 농업용 시설물에 발생하는 자연재해 병충해, 조수의 질병, 화재를 말한다. 이대로 파악해 주시면 됩니다. 맞습니다. 2번입니다. 농업재해보험이란 농업재해로 발생하는 재산 피해에 따른 손해를 보상하기 위한 보험을 말한다. 예, 이대로 파악을 해 두십시오. 3번 보험금이란 보험 가입자와 보험 사업자 간의 약정에 따라 보험 가입자가 보험 사업자에게 내야 하는 금액을 말한다. 틀렸죠? 어디가 틀렸나요? 이거 잠시 놓고 그 다음으로 가볼게요. 4번 보험 가입 금액이란 보험 가입자의 재산 피해에 따른 손해가 발생한 경우 보험에서 최대로 보상할 수 있는 한도액으로서 보험 가입자와 보험 사업자 간의 약정한 금액을 말한다. 맞습니다. 보험 가입 금액에서 이 워딩 중에서 꼭 파악해낼 것 최대로 보상할 수 있는 그 다음에 보험 가입자와 보험 사업자 간의 약정한 금액 그래서 최대로 보상하도록 서로 간의 약정한 금액 이것이 보험 가입 금액이라는 거. 3번은요. 어디가 틀렸습니까? 그렇죠. 보험 가입자와 보험 사업자 간의 약정에 따라 누가 누구에게 보험 가입자가 보험 사업자에게 내야 하는 금액 보험 가입자가 보험 사업자에게 내야 하는 금액은 뭐죠? 보험료죠. 보험료. 근데 보험금이나 누가 누구에게 지급하죠? 보험 사업자가 즉 NH 손해보험이 누구에게? 보험에 가입하신 과수원 주인한테 드리는 금액이에요. 거꾸로 돼 있죠. 여기서는 보험 가입자가 보험 사업자에게 내야 하는 금액은 뭐다? 보험료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이 틀린 것이죠. 정답은 3번이 틀렸고 3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보험금이란 보험 가입자와 보험 사업자 간의 약정에 따라 보험금이 되려면 누가 누구에게 지급한다고요? 보험 사업자가 보험 가입자에게 내야 하는 금액이다. 그렇게 돼야 맞겠죠? 그래서 3번이 틀렸고 정답입니다. 27번입니다. 농업재보험법령상 농업재보험 심의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심의에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해서 21명 죄송합니다. 화면에 좀 문제가 있었습니다. 자, 심의에는 위원장,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21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조문 그대로입니다. 맞습니다. 심의의 위원장은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이 위촉한다. 틀렸습니다. 어디가 틀렸나요? 심의의 위원장은 농수산부 차관 또는 해수부 차관이 되는 겁니다. 심의 위원장은 농수산식품부 차관이 되든지 해양수산부 차관이 되든지 차관이 위원장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틀렸고요. 틀리고 옳지 않은 것은 이게 정답이 되겠죠. 심의는 그 심의상을 검토하고 조정하고 심의의 심의를 보조하기 위해서 분과위원회를 수 있다. 맞습니다. 심의의 회의는 제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맞습니다. 그래서 틀린 것은 2번이 옳은 것은 2번이 맞고 정답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심의에 법제 3조 2항이 나와 있습니다. 위원장, 부위원장은 각 1명을 포함해서 21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고 되어 있고요. 심의의 위원장은 각각 농축식품부 차관이나 또는 해양수산부 차관이 누가 된다고요? 위원장이 된다고요. 심의의 위원장, 차관이 된다. 그래서 심의의 위원장은 농수산부 및 해양수산부의 차관으로 한다입니다.
28번입니다. 농업재해보험법상 재해보험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옳지 않은 것. 재해보험에서 보상하는 재해 범위는 해당 재해 발생 빈도, 피해 정도, 객관적인 손해 평가 방법 등을 고려하여 재해보험의 종류별로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예, 정확하게 맞습니다. 이대로 파악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양식수산업에 종사하는 법인은 재해보험에 가입할 수 없다. 틀렸죠? 개인이나 법인이나 다 가입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틀렸고 옳지 않은 것은 그러니까 이게 정답이 되겠죠. 수협 수산협동조합 법에 따른 수산업협동조합 중앙회는 재해보험 사업을 할 수 있습니다. 조문 그대로입니다. 정부는 재해보험에서 보상하는 재해 범위를 확대하기 위하여 노력해야 한다. 네, 법조문 그대로입니다. 그래서 조문 7조에 나와 있습니다. 또 한번 참고로 말씀을 드리면 잘 이해가 안 가시거나 또는 내 생각과 조금 다른 것 같다 할지라도 이 조문을 있는 그대로 그냥 받아들이셔야 돼요. 네, 그런갑다 그러고 그대로 받아들이시면 돼요. 자꾸 왜 그러지 이렇게 생각하다 보면 진도가 안 나가요. 재해보험에 가입할 수 있는 자는 농림업, 축산업, 양식수산업이 종사하는 개인 또는 법인으로 한다. 네, 조문에 나와 있어요. 그 다음에 재해보험을 사업할 수 있는 자는 다음과 같다. 그래서 수협중앙에도 할 수 있고 산림조합중앙에도 할 수 있고 보험회사도 할 수 있습니다. 근데 현재 그럼 하고 있냐? 그렇지는 않죠. 지금 하고 있는 것은 NH손해보험만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냥 할 수 있다. 언제든지 할 수도 있는 거예요. 이런 회사들. 조문으로 그렇게 나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양식수산업에 종사하는 법인은 재해보험에 가입할 수 없다. 그랬으니까 틀렸죠. 법인도 가입할 수 있습니다. 다음 29번입니다. 농업재해보험법상 보험료율의 산정에 관한 내용이다. 가로 안에 들어갈 용어는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또는 해양수산부 장관과 재해보험 사업의 약정을 체결한 자는 재해보험의 보험료율을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통계자료를 기초로 해서 무엇 또는 무엇으로 산정하되 정답부터 말씀드리면 보험 목적물별로 보상 방식별로 산정하되 예를 들어서 사과 그럼 보험 목적물이죠. 그러면 적과전 종합위험 방식 이런 방식이 있단 말이에요. 또 뭡니까? 고추 그러면 이건 보험 목적물이죠. 고추 이건 생산비 보장 보험이에요. 이렇게 보장 방식별로 다 나와 있단 말이에요. 뭐 감자는 어떻게 이렇게. 각 보험 목적물별로 보상하는 방식들이 나와 있어요. 그래서 보험 목적물별로 보상 방식별로 산정하되 행정구역과 권역의 구분에 따른 단위로 산정해야 한다. 정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30번입니다. 농업재해보험법령상 농작물재해보험 손해평가인의 자격요건에 관한 내용의 일부이다. 가로 안에 들어갈 숫자는 자, 보험업법에 따른 보험회사의 임직원이나 농업협동조합법에 따른 중앙의 조합의 임직원, 영농지원 또는 보험공제 관련 업무를 몇 년 이상 담당하였거나 손해평가 업무를 몇 년 이상 담당한 경력이 있는 사람은 손해평가인의 자격이 있다 하는 것인데요. 그냥 대강 보면은 관련 업무, 그 다음에 이 사람은 손해평가 업무를 실제로 담당한 사람, 그러면 어떤 사람이 경력을 더 요구하겠습니까? 그렇죠. 탁상에 앉아서 관련 업무 한 사람은 좀 더 많이 요구하겠죠. 그러면 여기 아니면 더 많은 게 이게 되겠죠. 앞에 게 좀 더 큰 숫자고 뒤에 게 적은 숫자. 이 둘 중에 이제 골라야 돼요. 이렇게. 정확하게 이제 어딘 걸 고른다면은 3분이에요. 3번. 그래서 공제 관련 업무를 3년 이상 담당하였거나 실제로 손해평가 업무를 2년 이상 담당한 경력이 있는 사람은 손해평가인의 자격이 있습니다. 그래서 시행령 별표 2에 나와 있는 내용, 손해평가인의 자격 요건에 이 외에도 몇 가지가 더 있어요. 근데 이 내용들은 하나하나가 다 나올 수 있는 지문들이에요. 그래서 알아두셔야 돼요. 그래서 재보험 대상 농작물을 5년 이상 경작한 경력이 있는 농업인, 이런 사람도 손해평가인이 될 수 있는 자격이 있고, 이렇게 해가지고 나오는 것들, 뭐 예를 들면은
학점 인정에서 몇 학점? 80학점에 보험 관련 과목이 45학점 이상이어야 한다. 이런 경우로도 8회 시험에 이대로 그 기출문제가 나왔죠. 그래서 이 하나하나는 제가 지금 다 설명드릴 수가 없으니까 한번 읽어보시고, 이런 사람들이 손해평가인의 자격이 되는구나 해서 한번 파악을 해두시기 바랍니다. 여기서만 보는 이 지문은 이렇습니다. 관련 업무는 3년 이상, 손해평가 업무는 2년 이상 담당한 경력이 있는 사람은 손해평가인의 자격이 있다. 그래서 3년, 2년이 되겠습니다. 농업재보험법령상 손해평가사의 시험 등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걸 찾습니다. 금융감독을 해서 손해사정 관련 업무에 2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에게는 손해평가사 자격시험 과목 일부 면제, 즉 1차 면제를 해주는 것이 몇 년 이상 근무한 사람이냐 하는 거예요. 틀렸는데 어디가 틀렸습니까? 2년이 아니라 3년 이상 종사한 사람에게는 1차 시험을 면제해 주죠. 그 다음에 두 번째, 농림축산식품장관은 부정한 방법으로 시험에 응시한 사람에 대해서 그 시험을 정지시킵니다. 컨닝하다 걸렸다는 거 하면 시험 감독관이 그걸 정지시키죠. 그리고 그 처분 사실을 14일 이내에 알려야 한다. 틀렸어요. 어디가 틀렸나요? 14일이 아니고 바로 그 자리에서 당신이 지금 오늘 답안지는 내지 않은 걸로 취소 처분을 하겠다든가 이렇게 해서 바로 그 자리에서 알려드립니다. 그래서 처분 사실 14일 이내가 아니라는 거 즉시 알려줍니다. 즉시.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은 시험에서 부정한 행위를 한 사람에 대하여는 그 시험을 죄송합니다. 그 시험을 취소하고 그 처분 사실을 7일 이내가 아니고 즉시. 틀렸죠? 손해평가사는 다른 사람에게 명의를 사용하게 하거나 다른 사람에게 자격증을 대여해서는 안 된다. 정답은 의외로 쉽죠. 옳은 것은 그랬으니까 4번이 옳고 나머지는 다 틀렸습니다. 그래서 법 11조의 4에 손해평가사의 시험 등 그래가지고 농림장관은 각 호연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그 시험을 정지시키거나 무효로 하고 처분 사실을 어떻게 해요? 지체 없이 어떤 사람, 부정행위한 사람 컨닝하거나 그럼 그 감독관한테 이제 적발이 됐죠. 그럼 바로 그 즉석에서 당신의 시험은 무효로 합니다. 이렇게 그 즉석에서 지체 없이 알려준다는 거예요. 정답은 지체 없이입니다. 나머지 조문들의 그 항목들도 다 한번 지금 읽으시고 그대로 다 파악을 해 두셔야 돼요. 제가 시간이 없으니까 한번 읽어보시면 다 아실 내용들입니다. 그래서 1번 같은 경우는 금융감독에서 손해사정 관련 업무에 몇 년 이상 종사한 사람, 2년이 아니라 3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에 대해서는 과목이 일부 면제, 1차 시험 면제죠.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은 부정한 방법으로 시험에 응시한 사람에 대해서는 시험을 정지시키고 처분 사실을 어떻게 지체 없이 알려야 한다. 그 자리에서 알려줍니다. 농림식품부 장관은 시험에서 부정한 행위를 한 사람에 대해서 지체 없이 알려야 한다. 손해평가사는 다른 사람에게 명의를 사용하게 하거나 자격증 대여 안 된다. 이건 맞는 표현이죠. 정답은 4번이 됩니다. 32번입니다. 농업재보험법령상 손해평가사의 자격 취소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자격 취소. 다른 건 다 모른다 할지라도 심신장애 좀 왔다고 그랬고 최근에 너무 일을 많이 해가지고 막 그 우울증이 왔다. 이런 심신장애 좀 왔다고 그래가지고 자격 취소하는 건 아니겠죠. 이거 병원에 잠깐 가서 링겔 한두 개 맞으면 될 거를 자격 취소 사유는 아니죠. 그래서 이것이 정답이 되겠네요. 그 외에 거짓으로 손해평가를 했다. 업무 기간 중에 손해평가를 했다. 손해평가에서 자격을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취득했다. 이거는 운전으로 말하면 뭐예요? 무면허죠, 무면허. 이거는 반드시 자격을 취소해야 한다예요. 이 머스트 개념이에요. 취소해야 한다. 거짓으로 손해평가를 했다. 이거는 자격을 취소할 수 있다예요. 할 수 있다. 다 취소 사유예요. 이거는 취소할 수 있다. 이 둘은 취소하여야 한다. 그리고 심신장애로 인해서 직무수행을 할 수 없게 했다는 링겔 한 2대 맞고 나와서 그냥 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법 11조의 5에 손해평가사의 자격 취소의 농림식품부 장관은 당 각각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손해평가사의 자격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1호하고 5호, 1호, 5호는 반드시 뭐한다? 취소하여야 한다. 그럼 이거는 취소할 수 있다. 이것도 취소할 수 있다. 이것도 취소할 수 있다. 근데 이거는 반드시 취소해야 한다. 뭐다? 예. 거짓 또는 부당한 방법으로 취득했다. 운전으로 말하면 무면허 이건. 그 다음에 업무 기간 정지 중에, 업무 정지 기간 중에 했다. 이것도 무면허. 그러니까 예. 속여서 자격증을 위조한 방법으로 했다든지 또는 업무 정지 기간 중에 했다. 이 사람은 무면허라고. 이거는 취소하여야 한다고. 나머지는 취소할 수 있다. 거짓으로 손해평가를 했다든가, 예. 명의를 길려줬다든가, 자격증 대여했다든가, 뭐 이런 경우는 다 뭐다? 손해평가사 자격을 취소할 수 있다. 그래서 심신장애로 인해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됐다면은 우울증이 왔다, 약 좀 먹고 인결 한 대 먹고 쉬었다가 하면 됩니다. 자격 취소까지 갈 리가 없겠죠. 정답이다. 33번입니다. 농업재보험법상 재보험사업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은 손해평가사가 그 직무를 수행하면서 부적절한 행위를 하였다고 인정하면 1년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업무정지를 명할 수 있다. 이거는 자세히 모른다 할지라도 이 워딩을 보면 이런 경우는 없어요. 업무정지를 명한다든가 이런 것에 1년 이상 기간을 정하여 그러면 뭐예요? 20년의 업무정지도 명할 수 있다는 얘기 아니에요. 차라리 자격을 취소한 게 낫지.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잘은 모를지라도 몇 년 이하의 기간을 정하여,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이렇게는 나올 수 있어요. 근데 이상의 기간을 정해서 업무정지를 한다. 그러니까 잘 모른다 하더라도 이건 틀렸다는 걸 알 수 있겠죠. 재보험 사업자는 정보통신장애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지정하는 불가피한 사유로 보험금을 수급 계좌로 이체할 수 없다. 그러니까 전산망이 다 지금 다운돼 가지고 이거는 온라인으로 쏴줄 수가 없다 그러면 현금으로 줄 수도 있다. 맞는 표현이겠죠. 잘 몰라도 그냥 감으로 찍어도 할 수 있겠죠. 보험 목적물이 담보로 제공된 경우에는 이를 압류할 수 없다. 틀렸어요. 원래는 이 보험금은 압류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이것은 농사 새로 지으라고 씨앗 이런 대금이에요. 이게. 먹고 사는 아주 뭡니까? 필수 불가결한 생종이에요. 그래서 압류할 수 없어요. 그런데 보험 목적물 자체가 담보로 잡혔대요. 그러면 압류할 수 있어요. 없다 그랬으니까 틀린 거예요. 재보험 가입자가 재보험에 가입된 보험 목적물을 양도하는 경우에 재보험 계약에는 양도인의 의무는 양수인에게 승계되지 않는다. 틀렸죠? 예, 과수원을 보험에 들었는데 과수원을 팔았어요. 그러면 그 양수인에게 승계되는 것으로 추정한다 그랬어요. 추정한다. 승계된다고 봐야 돼요. 반론이 없는 한은, 반증이 없는 한은 승계됩니다. 그러니까 A라는 과수원을 재보험을 가입한 상태에서 팔았단 말이에요. 그러면 보험도 승계된다. 이렇게 봐야 된다는 게 승계되지 않는다. 그냥 틀린 것이죠. 그러면 옳은 것은 2번입니다. 그래서 농림식품부 장관은 손해평가사가 그 직무를 게을리하거나 태만했죠. 직무를 수행하면서 부적절한 행위를 했다. 그러면 1년 이내 이상이 아니라 이내의 기간을 정해서 뭐 할 수 있다? 업무 정지를 명할 수 있다. 이내입니다. 그 다음에 재보험의 보험금을 지급받을 권리는 어떨다? 압류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거 가지고 농사 지어야 되니까. 근데 다만 그 보험 목적물이 담보로 제공되었다면은 그러하지 아니하다니까 그때는 압류할 수 있다 이런 말이고, 보험 목적물을 양도했어요. 보험에 든 과수원을 팔았습니다. 그러면 보험도 양도된 것으로, 즉 승계한 것으로 추정한다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전부 다 각주들을 달아놨으니까 한 번 더 살펴보면서 파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34번입니다. 농업재보험령상 재보험약정에 포함되는 사항을 모두 고른 것은, 재보험은 누가 누구에게 합니까? 재보험 사업자, 주로 지금은 정부가 돼요. 정부가. 그 다음에 NH, 손해보험, 여기에 가입자들이 가입을 하죠. 보험료 내고. 그러면 이것이 농업재보험 같은 건 너무나 지역적으로 광범위하니까 문제가 됐을 경우에 이제 해결하기 위해서 정부에다가 재보험을 가입하죠. 재보험. 여기서 재보험약정, 이게 이 말이에요. 재보험약정의 변경 해지 등에 관한 사항,
그다음에 재보험 책임 범위에 관한 사항, 재보험 지급 및 분쟁에 관한 사항. 이게 다 재보험 약정입니다. 그래서 기억, 니은, 디귿이 다 재보험 약정상에 들어간다. 35번입니다. 농업재보험법상 과태료 부과 대상인 것은, 이런 것도 뭐 잘은 모른다 할지라도 쭉 보면 눈에 들어올 거예요. 즉, 이 제일 센 거 뭐죠? 징역, 그 다음에 벌금, 구류, 과료, 몰수, 그 다음에 과태료. 이거는 뭐, 이거는 형벌이에요, 형벌. 과태는, 이거는 행정벌이에요, 행정벌. 소위 말해서 빨간 글씨 올라간다, 즉 전과된다, 전과범 된다는 것은 이쪽이 있죠. 징역이나 벌금이나 과료, 이런 쪽은 형벌입니다. 근데 과태료 물었다, 이건 약하죠, 과태료는. 이거는 행정벌이라고 하는 게, 행정의 속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매기는 행정벌입니다. 우리가 소위 말해서 뭐 가벼운 어떤 행정행위, 행정에 대한 위반을 했을 때 매기는 거, 이런 것들이에요. 그럼 그렇게 찾아본다면 제일 가벼운 것 골라도 이거죠. 농림식품부 장관이 재보험 사업에 관한 업무 처리 상황을 보고하라고 그랬더니 재보험 사업자가 NH가 보고를 안 했다. 이거 가지고 무슨 뭐 징역, 벌금, 뭐 과료 이런 쪽을 매기겠어요? 과태료 매기는 거죠, 과태료. 답은 4번, 의외로 쉬운 거고, 그 다음에 이제 거짓으로 손해평가를 했다. 재보험을 모집할 수 없는 자가 위법하게 모집을 했다. 손해평가에서 자격증을 대여했다. 이런 쪽은 주로 뭐예요? 징역 아니면 벌금이에요. 정답은 4번이 되겠고요. 1번, 2번, 3번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이에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 여기는 안 나와 있지만 금품 수수를 했다. 그러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이에요. 노트령 한번 찍어두세요. 거짓으로 손해평가를 했다. 재보험을 모집할 수 없는 자가 모집을 했다. 다른 사람에게 손해평가사 자격증을 대여해줬다. 이런 경우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다. 그러나 농림식품부 장관이 NH 손해보험 주식안사한테 업무 처리 상황 보고를 했더니 그거 안 했다. 그럼 과태료다. 36번입니다. 농업재보험법령상 농업재보험기금에 관한 것. 에 대해서 농림축산식품부 장관하고 해수부 장관이 협의하나 한 것들이 있어요. 협의하다. 협의사항이 아닌 것은 협의하여야 하는 것이 아닌 것은 어느 것이냐 하는 거예요. 첫째는 기금이 뭐냐면 아까 말한 것 똑같아요. 재보험 사업자. 그래서 과수원 주인은 이 재보험 사업자 NH한테 보험을 드는 거죠. 그럼 NH는 한번 피해가 과하게 오면 NH 손해보험 주식에서 무너져 버려요. 돈 감당을 못하니까. 그래서 재보험을 든단 말이에요. 근데 이 재보험을 누가 들어주겠어요? 재보험 회사에서. 그러니까 정부가 재보험 사업자가 되는 거예요. 이 정부가 재보험 사업을 하려고 하니까 뭐가 있어야 돼요? 돈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이게 기금이에요, 기금. 그럼 정부는 이 재보험 사업자인 정부는 이 기금을 어떻게 만들 것이냐 하는 거예요. 이 기금을 만드는데 누구누구가 서로 협의해라. 농림축산식품부 장관하고 해수부 장관이 왜? 이 사람들이 해당 부처 장관이에요. 그러니까 서로 협의해가지고 기금 모집해라. 그래서 NH 손해보험회사가 전국적으로 뭐 예를 들면 태풍이 강타해가지고 화수원이 다 몰락지경이 왔다. NH 손해보험이 이거 어떻게 다 감당하겠어? 이거 감당하려고 재보험 드는 거란 말이야. 그럼 정부가 이거 감당하려면 갑자기 무슨 돈이 있겠어요? 기금 마련해야 돼요. 그래서 기금의 설치, 관리 운영, 차금도 차입할 때 해야 돼요. 이거 다 해양수산부 장관하고 농림부 장관이 협의해서 하라는 거예요. 조문에 나와 있는 거예요. 근데 이제 기금의 결산, 아마 이 문제는 지금 모두 정답으로 이가 들어가지고 이걸 모두 정답으로 처리한 거예요. 모두 정답. 정답 없습니다. 이런 걸로 다 맡겨줘 그랬단 말이에요. 그래서 원래 출제 의도는 이걸로 한 것 같아요. 이걸 답으로.
기금의 결산은 이거는 어떠냐면은 사실관계에 불과해요. 뭐 그죠? 이거 가지고 오히려 협의한다 그러면 뭐 이상하죠. 예, 결산을 협의한다? 쓴 거 그대로 나오면 돼요. 근데 이걸 협의라는 게 뭐냐면 이 결산한 직원들 있잖아요. 직원들을 누가 결산할 것이냐. 이 직원들을 농림축산식품부 장관하고 해수부 장관이 협의해서 이 직원들을 상주하는 직원들을 둔다. 이걸 협의하라는 거예요. 협의. 누군가가 이걸 이제 이의신청을 걸다 보니까 아리까리 해가지고 당하는 걸로 해버리자. 이렇게 해서 모두 정답 처리된 겁니다. 그래서 여기다는 전부 다 제가 조문 체킹을 해드렸으니까 한번 이게 찾아보세요. 그래서 기금의 결산은 협의하여 회계규관 등을 임명하라라는 임명을 협의하라는 거예요. 기금의 결산 자체를 놓고는 뭐 협의고 뭐고 할 거 없죠. 그냥 나온 대로 결산하면 되는 거 아니겠어요? 이거는 협의하라고 돼 있다고. 아마 출제자가 처음 의도로 이걸로 해서 한 것 같은데 정답을 2가 들어가지고 골치 아플 것 같으니까 다 정답 처리해버린 겁니다. 1, 2, 3, 4 다 정답이다 해버린 겁니다. 37번입니다. 관리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그래서 농림부 장관하고 해수부 장관은 손해평가사 제도 운영 관리 업무를 농업정책금융원 즉 농구문에 이탁할 수 있다. 맞는 표현입니다. 정부가는 재해보험 가입 촉진을 위한 조치로서 신용보증 지원을 할 수 없다 그랬는데 할 수 있습니다. 없다가 틀린 것이죠.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은 손해평가인의 자격 요건에 대하여 매년 그 타당성을 검토해야 한다. 매년이 아니고 타당성 검토는 3년마다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은 보험가입 촉진을 매년 수립한다. 이것도 매년이 아니고 매 3년마다 수립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쪽은 좀 아리까리하겠지만 정답인 건 아주 분명히 보이죠. 농림축산식품부 장관과 해양수산부 장관은 손해평가사 제도를 관련 업무를 지금 어디서 하고 있어요? 농구문에서 하고 있잖아요. 다 위탁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현재 이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농구문에서. 정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조문 자체로서는 법 22조의 4에 나와 있어요. 농림식품부 장관 또는 해양수산부 장관은 12조 1 별표 2에 따른 손해평가인의 자격 요건에 대하여 3년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한다. 이렇게 조문에 나와 있습니다. 다음 38번입니다. 농업재해보험 손해평가 요령상 손해평가반의 구성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손해평가 요령이라는 게 있어요. 여러분이 인터넷에서 손해평가 요령 이렇게 치면 나올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프린터 해가지고 옆에 놓고 보시면 됩니다. 손해평가반은 재해보험 사업자가 구성한다. 맞죠? 즉 NH손해보험 주식회사가 그 재해를 입은 농가가 있을 때 손해평가만 구성하는 거예요. 재해보험 사업자가. 보험업법 186조에 따른 손해사정자는 손해평가반에 포함될 수 있다. 맞죠? 손해평가인, 손해평가사, 손해사정사는 손해평가반에 포함됩니다. 손해평가 2인과 손해평가 보조인 3인으로 구성하는 손해평가반을 구성할 수 없다. 틀렸죠. 정확한 워딩은 뭐예요? 손해평가인 1인과 손해평가 보조인이든 그 외의 사람이든 해가지고 합쳐서 5인이면 되는 거예요. 다만 그 중에 손해평가인이든 손해평가사든 손해사정사든 이 사람 한 사람은 들어가야 돼요. 이 1인을 포함하여 5인 이내로 구성한다. 이렇게 되어 있으니까 손해평가인 2인에다가 3인 그러면 5인 되죠. 그러면 필요조건 충족하죠. 그래서 이건 맞죠. 자기 또는 이해관계자가 모집한 보험계약에 관한 손해평가에 대해서는 해당자를 손해평가 구성에서 배제해야 한다. 맞습니다. 그러면 틀린 게 어느 건가요? 틀린 건 이거네요. 3번. 손해평가인 2인과 손해평가 부조인 3인으로는 손해평가를 구성할 수 없다 그랬으니까 틀린 거죠. 있죠. 정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손해평가인, 손해평가사, 손해사정사 중 1인만 들어가면 포함해서 5인 이내로 구성한다. 이게 손해평가 요령 8조 2항에 나와 있습니다. 39번입니다. 손해평가 요령상 손해평가인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옳지 않은 것. 손해평가인은 농업재해보험이 실시되는 시군 자치구별로 보험가입자 수 등을 고려해서 적정 규모로 이쳐가야 한다. 맞습니다. 손해평가 인증은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또는 해양수산부 장관이 발급한다. 틀렸어요. 손해평가 인증 발급하는데 장관까지 동의할 필요 없어요. 누가 하죠? 재해보험 사업자. 쉽게 말하면 NH 손보. 이 사람들이 손해평가 인증을 패착하고 달고 가서 평가할 수 있도록 손해평가 인증을 발급하는 겁니다. 장관까지는 아니다. 인증 주는데 장관까지 동원될 필요는 없겠죠. 재해보험 사업자는 손해평가 업무를 원활히 수행하기 위하여 보조인을 운영할 수 있습니다. 재해보험 사업자는 실무교육을 받는 손해평가인에 대해서 소정의 교육비를 지급할 수 있습니다. 누가? NH가 해당 실무교육을 받는 손해평가인에 대해서 교육비 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틀린 것은, 옳지 않은 것은 2번이 되겠네요. 손해평가 인증은 재해보험 사업자가 발급하는 겁니다. 손해평가 인증은 재해보험 사업자가 발급한다. 4조 1항에 나와 있습니다. 손해평가 요령 4조 1항입니다. 40번입니다. 농업재해보험법 손해평가 요령상 농업재해보험의 종류에 해당하지 않는 것. 농작물, 양식수산물, 가축, 임산물. 정답은요? 2번입니다. 1, 2, 3, 4가 다 법에는 들어가 있어요. 근데 요령상에는 이게 빠져 있어요. 그래서 손해평가 요령에 용어의 정의에 보면 농업재해보험이란 그래가지고 법 4조에 따른 농작물재해보험, 임산물재해보험, 가축재해보험. 근데 여기서 뭐가 빠졌어요? 수산물은 빠졌죠. 그래서 그걸 물어본 거예요. 그래서 평가 요령상 농업재해보험의 종류에 해당하지 않는 건 무엇이다? 양식수산물재해보험이 안 들어가 있다. 41번입니다. 농업재해보험 손해평가 요령상 손해평가인의 업무에 해당하는 것은 어느 것이냐? 쭉 보면 벌써 나와 있죠. 피해 사실 확인. 그 다음에 손해액의 측정. 뭐 이런 게 되겠죠. 네, 이쪽은 아니죠. 재해보험 사업의 약정 체결이라든가 이런 건 아닙니다. 1번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손해평가인의 업무 그래가지고 제3조에 나와 있어요. 요령 3조에 피해 사실의 확인. 현장에 가서 피해를 얼마나 입었는지를 보는 거. 이게 손해평가인이 해야 되는 거죠. 그 다음에 보험 가액은 얼마고 손해액은 얼마나 되는지를 평가하는 거. 실제로 손해가 어느 정도 났나, 그리고 손해평가액은 어느 정도 되는지, 그리고 거기에 필요한 사항. 이런 것들이 손해평가인의 업무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피해 사실 확인은 손해평가인의 업무다. 42번입니다. 손해평가 요령상 손해평가인 위촉 취소 사유에 해당되는 것. 업무 수행과 관련해서 개인정보보호법을 위반했다. 업무 수행과 관련해서 보험사업부터 금품이나 향응을 받았다. 손해평가인이 피한정 후견인이었다. 평가인 위촉이 취소된 후 3년이 경과된 때 다시 손해평가로 위촉됐다. 인으로 위촉되었다. 어느 경우에 위촉을 취소해야 되냐 이거죠. 정답부터 말씀드리면 손해평가인이 피한정 후견인이 됐다. 피한정 후견인이 뭡니까? 옛날로 말하면 금치산자, 한정치산자 이런 말이에요. 지금 이것을 이제 피한정 후견인 이런 말로 하죠. 이 사람들은 뭐 하는 사람들이에요? 혼자는 유효한 법률 행위도 못하는 사람들이에요. 법정 대리인 대신해 줘야 돼요. 그러니까 혼자서는 자기 의사도 표현할 수 없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에요. 쉽게 말하면 뭐라고 그러죠? 저는 정확한 용어를 제가 지금 생각이 안 나요. 좀 뇌에 문제가 있는 사람들이에요. 올바른 사리분별을 못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손해평가인이 될 수는 없겠죠. 근데 원래는 손해평가인이었는데 뭐 교통사고를 당해서 머리가 잘못돼가지고 피한정 후견인이 됐다든가 이런 경우에는 했다 할지라도 뭐 해야 돼요? 취소해야 돼요. 이게 취소 사유예요. 그 다음에 개인정보보호법을 위반했다. 이거는 해지 사유, 해지 사유. 그다음에 향응을 제보받았다. 이거는 징역 3년에 해당되는 상황이에요. 벌금 3천만 원이나. 그 다음에 손해평가인 위촉이 취소되었다. 그런데 3년이 지났다. 그럼 문제될 게 없어요. 2년 이내에 위촉이 취소된 후 2년 이내에 또 손해평가인이 됐다 그러면 그것은 취소해야 돼요. 근데 이미 3년이 경과했기 때문에 이런 경우는 취소 사유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전부 체킹을 해놨으니까요. 한번 쭉 읽어보셔야 돼요. 이것들은 하나하나의 사항을 다 읽어보셔야 합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는 이쪽을 취소한다. 게 피한정 후견인이 됐다. 옛날로 말하면 금치산자, 한정치산자가 되어서 자기 스스로는 법률행위도 할 수 없는 사람, 앞뒤 분변도 못하는 사람, 이런 사람이 돼버렸다 그러면 취소해야 돼요. 파산 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했다. 취소해야 돼요. 근데 파산 선고를 받고 복권됐다 그러면요. 이 경우는 취소할 필요가 없죠. 정상이네요. 그 다음에 위촉이 취소된 후 2년이 경과하지 아니했다 그러면 취소해야 돼요. 근데 아까처럼 3년이 경과했어요. 그러면 취소 안 해도 돼요. 그 다음에 이런 경우는 업무정지나 위촉을 해지할 수 있다. 그런데 뭐예요? 개인정보보호법을 위반했다. 그러니까 뭐 누구의 뭐 핸드폰 번호를 뭐 해가지고 뭐 쉽게 말하면 이런 쪽에 과수원을 상대로 하는 뭐 그 업자들한테 핸드폰 번호를 넘겼다든가 뭐 이런 거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이겠죠. 이런 거 했다 그러면 위촉을 해지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업무수행과 관련해서 개인정보보호법 위반했다. 위촉 해지 사유다. 업무수행과 관련해서 금품을 받았다.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해당되는 사유고요. 손해평가인이 피한정 후견인이 됐다. 그러면 위촉 취소 사유예요. 손해평가인이 위촉이 취소된 후 3년이 경과한 때 다시 손해평가인으로 위촉됐다. 그러면 문제될 게 없어요. 2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때 위촉 취소니까요. 43번입니다. 손해평가 요령상 교차 손해평가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평가 인력 부족 등으로 신속한 손해평가가 불가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 손해평가반의 구성에 지역 손해평가인을 포함시키지 않을 수 있다. 자, 교차 손해평가가 뭐예요? 이쪽에 해당되는 군이 있어요. 이쪽에 해당되는 군이 있어요. 여기에는 다 이제 등록된 평가사 이런 분들이 있단 말이에요. 여기도 등록된 평가사들이 있어요. 그러면 특별한 사유가 없다면 여기에 소속된 평가사는 이쪽에 평가만 하면 되고 이쪽에 소속된 평가사 여기만 평가하면 돼요. 근데 평가무에 정확하게 귀해서 복수평가를 한단 말이죠. 여기 있는 사람들이 이쪽하고 여기 있는 사람이 이쪽하고 이렇게 하는 것을 소위 말해서 교차평가다 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근데 이렇게 교차평가를 하는 경우에는 손해평가 반에다가 여기에 소속된 사람은 1위는 참가를 시켜야 돼요. 손해평가사를. 그런데 이쪽에 워낙 지금 큰 사고가 터졌어요. 그래서 여기 있는 손해평가사를 가지고 다 여기다 한 명씩을 꽂아도 나머지 10개 반에는 여기 있는 손해평가사를 꼽을 수가 없어요. 그럼 여기 쪽이나 이런 데 있는 사람만으로 다 평가시킬 수 있겠죠. 그래서 평가 인력이 부족하다. 그러면 신속한 손해평가가 불가피하다 판단되면 손해평가반의 구성에 지역 손해평가사 1인 이상을 1인을 참가시켜야 되는데 1인 참가 안 시키고도 왜 여기가 너무 광범위하게 해놔서 보통 같으면 한 20개 손해평가반만 구성하면 되는데 이번에는 120개 손해평가반을 구성해야 된다든가 이런 경우가 발생했다. 이러면은 여기 있는 손해평가사들 다 여기다 몰아쳐도 안 되잖아요. 나머지 한 80개나 이 정도는 다른데 지역의 손해평가사만 가지고 다 해야 돼요. 그래서 지역 손해평가인을 포함시키지 않을 수도 있다라는 말이에요. 그래서 그것은 맞는 표현이죠. 교체 손해평가를 위해서 손해평가를 구성할 경우 농업재해보험 손해평가 요령에 선발된 지역 손해평가인 2인 이상이 포함돼야 한다. 틀렸죠. 어디가 틀렸어요? 2인이 아니라 1인 이상이 포함돼야 한다 하는 말이에요. 1인 이상. 재보험사업자가 교체 손해평가를 담당할 지역 손해평가인을 선발할 때 그렇죠. 이 지역이 이 지역 가서 하는데 적어도 지역을 달리할 때는 이분의 경력사항을 보든지 해가지고 이분 같은 경우는 다른 지역에 가서 손해평가 업무를 해도 이상이 없겠구나.
이러한 사항을 뭐한다? 고려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 조사 가능 여부는 고려사항이다. 그 다음에 재보험 사업자는 교체 손해평가가 필요한 경우 재보험 가입 규모, 분포 이런 걸 고려해서 시공부를 선정해야 한다. 맞습니다. 틀린 거는 2번이 되겠네요. 지역 손해평가인 1위는 포함돼야 되는데 그것도 너무 광범위하게 지금 피해를 입었다. 그래서 도저히 지역 손해평가인 1인도 참여를 못 시키겠다. 아예 한 20개 평가반 정도는 전부 다 외부 인력 갖다가 박아야 되겠다. 이럴 경우에는 어쩔 수 없이 지역 손해평가인을 포함시키지 않을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지역 손해평가인 1인 이상은 포함되어야 된다. 다만 거대한 재해 발생했다. 평가 인력이 부족해가지고 이 1인도 참여 못 시키겠다. 다 다른 데 사람 데려다가 땜빵을 내야 되겠다. 그럴 경우에는 없이도 할 수 있다. 이런 말이죠. 한번 꼼꼼히 읽어보시고요. 그래서 1인 이상인데 2인 그랬으니까 틀린 지문입니다. 44번입니다. 손해평가 요령상 평가 결과 검증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은 재보험 사업자로 하여금 검증조사를 하게 할 수 있다. 전국 단위가 얼마나 많습니까? 근데 그 중에서 샘플로 그 군 단위에서 예를 들면 샘플로 한 5개 샘플을 구해가지고 여기다 한번 검증조사 해보자. 했더니 처음에 조사한 것은 예를 들면 손해액이 한 1000만 원 이렇게 나왔는데 검증조사본을 투입해 보니까 200만 원밖에 안 나오더라. 현저한 차이가 발생했다. 도저히 이쪽에 조사한 사람들을 믿을 수가 없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그 사람들은 다 전체 보험 목적으로 재조사를 한다. 검증조사 결과 현저한 차이가 발생되어 재조사가 불가피하다. 그러면은 그 손해평가반이 했던 전체는 다 재조사 들어간다. 그래서 이 표현도 맞는 것이고 검증조사하게 할 수 있다. 이 표현도 맞고 보험가입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검증조사를 거부하는 경우 검증조사반은 검증조사가 불가능해서 손해평가 결과를 확인할 수 없다는 사실을 지체 없이 농림축산부 장관에게 보고해야 한다. 이게 틀렸죠. 누구에게? NH손해보험, 즉 재해보험 사업자이고 이 집에 검증조사하러 갔더니 과수원 주인이 몽둥이 들고 서가지고 당신들 더 이상 못한다 뭐 이렇게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어떻게 하겠어요? 몽둥이 들고 서 있어가지고 못했다 해가지고 누구한테 보고한다고요? 이 보고도 아니에요. 사실 제출하는 건데 누구에게 해요? 재보험 사업자 NH손해보험 주식한테 들고 갔더니 몽둥이 들고 못하게 하더라. 그렇게 해가지고 문서 제출하면 되겠죠. 재보험 사업자 및 재보험 사업의 재보험 사업자는 손해평가를 실시한 손해평가 결과를 확인하기 위하여 손해평가를 실시한 보험 목적물 중에서 일정 수를 임의 추출해서 검증조사할 수 있다. 맞습니다. 그럼 틀린 것은요? 2번이 되겠네요. 그래서 이 경우는 검증 결과를 작성해 가지고 재보험 사업자에게 몽둥이 들고 못하게 하더라. 그래서 그 검증 결과서를 보고도 아니고 제출해야 한답니다. 제출하면 됩니다. 틀린 것은 2번이 되겠습니다. 45번입니다. 손해평가 요령상 보험 목적물별 손해평가 단위로 옳은 것은 자, 농작물, 농지별, 농지라 하면 필지에 따라 구획된다? 틀린 거죠. 일단의 토지로 그냥 하지 몇 번지 몇 번지 이렇게 구획되지 않습니다. 가축은 개별 가축별로, 벌은 벌통 단위로, 농업시설물은 보험가입 목적물별로. 기억은 틀렸고 니은 디귿은 맞습니다. 니은 디귿은 맞고 기억 들어간 건 다 틀렸죠. 정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농지라 하면 여기서 농지별로 한다. 농지라 하면 필지 지번 등과는 관계없이 농작물을 재배하는 하나의 경작지, 일단의 토지를 이루고 있으면 여기에 뭐 239번지, 여기가 340번지, 여기는 540번지 이렇게 되어 있다 할지라도 이 필지 지번과는 관계없이 요 일단의 토지 요거는 뭐가 된다? 보험 목적물별 농지가 된다. 이거예요. 지번과는 관계가 없다입니다.
그래서 농지라 하면 필지에 따라 구획된 경지를 말한다 하는데 이 필지가 지번이에요. 요거는 틀렸다는 거예요. 이거 두 개는 막 니은 디귿이 되겠습니다. 46번입니다. 손해평가 요령상 농작물의 품목별, 재배별, 시기별 손해수상 방법 중에서 인상에 해당하는 거 가로 안에 들어갈 거. 태풍이 왔는데 수확량 조사를 했다. 자, 태풍에 대한 얼마나 피해를 입었냐, 이거를 언제 조사하냐 하는 내용이에요. 정답으로 찍으면 확인이 가능한 시기예요. 그래서 인삼 그러면 피해 확인이 가능한 시기다. 그냥 이렇게 암기를 해버리셔야 돼요. 피해 확인이 가능한 시기. 다음 농업재해보험 손해평가 요령상 죄송합니다. 요령상 종합위험 방식의 과실손해보장 보험금 산정 시 피해율로 옳지 않은 것은 2차 공부를 좀 하신 분은 어렵지 않게 풀 수 있는데 1차만 보신 분들은 좀 어려울 거예요. 정답부터 찍으면 이거예요. 무화과는 기점이 7월 31일, 8월 1일이 기점이에요. 이 이전과 이후로 나눠요. 그래서 이 이전 사고냐, 이 이후 사고냐. 그래서 7월 31일 이전 사고냐, 8월 1일 이후 사고냐에 따라서 수학 전 사고, 수학 후 사고 이렇게 나눠진단 말이에요. 그것만 알아도 벌써 7월 30일 이전에 사고가 발생했다. 그러면 이렇게 나올 리가 없겠다. 왜냐하면 여기서 나왔는데 수학 전 사고 피해율을 빼준다. 이게 말이 안 되죠. 그래서 이 공식은 지금 수학 후 8월 1일 이후 사고에 해당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틀린 거예요. 감귤 같은 경우는 이대로 지금 그냥 눈도장 찍어두시면 돼요. 등급내 피해 과실수에다 등급의 피해 과실수는 70%를 곱한 거. 요것을 가지고 기존 과실수로 나누면 뭐가 된다? 피해율이 된다. 보험금은 어떻게 구성되죠? 보험금은 가, 피, 자. 그래서 보험 가입금액에다가 피해율 마이너스 자기부담률 한 것을 가입금액에다 곱해주면 보험금이래요. 여기서 이제 피해율 하는 요 피해율을 어떻게 구하냐 하는 거예요. 피해율. 그래서 감귤은 등급 내 피해 과실수를 등급의 피해를 더해가지고 거기다가 요거는 70%로 해줘요. 70%. 이걸 더한 것을 기존 과실수 남아진 게 피해율이고, 복분자는 고사 결과 모지수, 죽은 결과 모지수는 이 뭡니까? 과일이 달린 가지 그런 말이에요. 과일이 달린 가지인데 죽은 가지예요. 죽은 가지. 죽은 가지를 살아있는 평년 결과 모지수로 나눈 거. 이게 복분자에서의 피해율이에요. OD는 일반적으로는 평수 미평으로 가는데 평년 수확량이 수확량 빼주고 미보상 감수 빼주고 다시 이것을 평년 수확으로 나눈 거. 이것이 피해율이에요. 그런데 일반적인 것은 이렇게 하는데 OD는 뭐냐면 평, 조, 미, 평으로 가요. 이거는 그냥 근갑다 하시고 무화과는 7월 31일 이전과 8월 1일 이후로 나누는 건데 지금 이 공식은 8월 1일 이후 사고가 난 것, 수학 개시 후 사고가 난 것이다. 정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무화과는 이렇게 된 거예요. 7월 30일 이전 사고가 나면 피해율이 이렇게 계산되고 8월 2일 이후 사고가 나면 피해율이 이렇게 계산돼요. 아까 설문에서 보여준 것은 이것을 내주고 7월 31일 이전 사고다 그러니까 틀린 거예요. 여기서 나오는 피해율, 이것이 뭐냐면 수확 전 피해율이라고. 이렇게 계산했더니 이게 30%가 나왔다. 그러면 여기서 사고 난 것에서는 수확 전 사고 피해율을 1-30% 이렇게 해주고 경과 비율 그리고 결과지 피해율 이렇게 계산한 말이에요. 그래서 눈도장 정도 찍어 두시고요. 그래서 지금 설문이 보여준 것은 8월 1일 이후 사고 시 피해율이다. 여기에 있는 것은. 그래서 틀렸고 정답이다. 농업재해보험 손해평가 요령상
추계 보험가액 및 손해액 산정 등에서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가축에 대한 보험가액은 보험사고가 발생한 때와 곳에서 평가한 보험 목적물의 수량의 시장가격을 곱하여 산정한다. 틀렸어요. 어디가 틀렸나요? 시장가격이 아니라 적용가격이에요. 적용가격은 또 뭡니까 그러면 그 설명하려면 시간 또 많이 걸려요. 그냥 적용가격이다. 2차에 가면 이제 맨날 문제 풀어보니까 알 거예요. 근데 2차를 아직 안 하신 분들은 적용가격 곱한다. 이 정도 알고 계시면 돼요. 그래서 틀렸다. 가축에 대한 손해액 산정 시 보험 가입 당시 보험 가입자와 재보험사업자가 별도로 정한 방법이 있다면 고려하지 않는다가 아니라 고려해서 그대로 하면 돼요. 별도 정한 방법대로. 이것도 틀렸어요. 가축에 대한 보험 가입 산정 시 보험 목적물에 대한 감가상각액을 고려해야 한다. 틀렸죠. 가축에는 감가상각이라는 게 없죠. 시설물이라든가 이런 것에 감가상각이 있죠. 가축에 대한 손해액은 보험사고가 발생한 때와 거쳐서 폐사 등 피해를 입은 보험 목적물의 수량에다가 보험 적용 가격을 곱하여 산정한다. 이게 맞죠. 수량의 적용 가격이다. 정답은 4번이겠습니다. 그리고 평가요령 14조에 이대로 나와 있어요. 보험가액의 적용 가격을 곱하여 산정한다. 뭐를? 예, 보험가액은. 그 다음에 손해액도 어떻게 된다? 보험 목적물의 수량에다가 적용 가격을 곱해서 산정한다. 만약에 별도로 정하는 방법이 있다면 그 방법이 따른다. 그래서 14조에 다 나와 있는 내용이에요. 그래서 정확하게 파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49번입니다. 농업재해보험 손해평가 요령상 농작물의 보험가액 산정에 관한 설명이다. 가로 안에 들어갈 내용은 적과전 종합위험 방식의 보험가액은 적과 후 착과수 조사를 통해 산정한 무엇에다가 가입 당시 단위당 무엇을 곱한다? 네. 기준가격에다가 뭐하죠? 기준 수확량에다가 죄송합니다. 기준가격, 기준 수확량에다가 뭘 곱해요? 가입가격 곱하는 거죠. 정답은 1번입니다. 왜 이럽니까? 라고 하면 그냥 외우셔야 돼요. 또 2차에 가면 날마다 푸는 게 이건데 기준 수확량에다 가입가격 곱하는 것이다. 정답은 1번입니다. 농업재해보험 손해평가 요령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매년 그 타당성을 검토해서 개선적인 조치를 취한다. 아까 보지 않았나요? 이 타당성 검토는 3년마다입니다. 농업시설물에 대한 손해액은 보험사고 발생한 때와 곳에서 산정한 피해 목적물의 시설물은 원상복구 비용이 맞습니다. 이거 맞습니다. 이거 틀렸죠? 옳은 것은 그랬으니까 2번이 정답이 되겠네요. 농업시설물에 대한 보험가액은 보험사고가 발생한 때와 곳에서 평가 피해 목적물의 재조달가액으로 한다. 재조달가액에서 뭘 빼죠? 마이너스 감가상각액을 빼야겠죠. 재조달가액은 뭐예요? 신품으로 조달하는 그런 게 재조달가액이에요. 지금 신품으로 한다면 근데 이거 이미 4년 동안 사용했던 게 이번에 파손됐어요. 그러면 새로 한다면 예를 들면 1,000만 원 든다. 그럼 1,000만 원을 다 해준 게 아니죠. 1,000만 원에서 4년에 대한 뭐하다? 감가상각액은 빼줘야겠죠. 그래서 재조달가액으로 한다가 아니라 재조달가액에서 감가상각액을 차감한 금액으로 한다. 그래야 맞겠죠. 농림식품부 장관은 요령의 효율적인 운영 및 시행을 위해서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을 규정한 손해평가 방법서를 작성해야 한다. 손해평가 방법서는 누가 작성하죠? 재보험 사업자가 NH 손해보험주가 만듭니다. 그래가지고 나온 것이 지금 우리가 소위 말해서 말하는 이론서. 옛날에는 업방서라고 그랬죠. 업무방법서라고. 지금 이제 이론서라고 갖고 나오는 거죠. 그래서 15조에 보험가액은 손해가 발생한 때와 곳에서 평가한 피해 목적물의 재조달가액에서 뭐한다? 감가상각액을 차감해가지고 산정한다. 그 다음에 농업시설물에 대한 손해액은 원상복구 비용을 말한다. 이게 다 조문에 나와 있는 내용입니다. 여러분 완전히 그 내용들을 파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기에 다 각주를 달아놨으니까 각주를 참조하면서 지문들을 익히시기 바랍니다. 타당성 검토, 손해평가 요령에 대한 타당성 검토 매 3년마다 요령 17조에 나와 있고요. 그 다음에 재조달가액이 아니라
제조업가에게서 감가상각액을 체감해 산정한다. 그 다음에 법방서는 재보험 사업자가 작성한다. 평가유형 16조에 나와 있고요. 네, 수업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시간에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